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사 손정입니다. 오늘은 신문 기사, 경제란에 있는 신문 기사를 하나 읽고 글 요약도 해보고 또 철강 관련 지식을 한번 얻어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고요. 자, 이번에 읽을 신문 기사는 이겁니다. 첫 쇳물의 감격, 포스코 포항 1고로 반세기 만의 역사 속으로 라는 그런 신문 기사입니다. 한국 철강 역사의 산실이자 경제발전의 초석이 됐던 포항 1고로가 48년 6개월여 만에 멈춰섰다. 포스코는 29일 포항제철소에서 김학동 사장과 남수희 포항제철소장, 포스코 노동조합 및 노경협의회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1고로 종풍식을 했다. 종풍이란 고로에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는 작업을 끝내고 수명이 다한 고로에 불을 끄는 것을 일컫는다. 김 사장은 1973년 6월 9일 첫 출선 당시 고 박태준 명예회장이 직원들과 함께 1고로 앞에서 만세를 외치며 눈물 흘리던 모습이 아직도 서운한데 종풍을 맞이하게 되었다니 마음감이 교차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변변한 공장 하나 없던 변방의 작은 국가가 짧은 기간 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포항 1고로와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1970년 4월 1일 착공한 포항제철소는 3년 2개월이 지난 1973년 6월 9일 1고로에서 처음 쇳물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고로의 성공적인 준공으로 한국은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을 자력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됐다. 포항 1고로 쇳물은 조선, 자동차, 가전 등 국내 제조업이 단기간에 비약적인 성장을 거두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만든 밑거름이 됐다. 한국은 지난해 국내 총생산 1조 5,868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10위에 올라섰다. 포항 1고로는 경제 성장을 뒷받침한 공로를 인정받아 민족고로 또는 경제고로라고 불려왔다. 철강협회는 국내 최초 최장수 고로인 포항 1고로의 상징적 의미를 기념하며 첫 출선일인 6월 9일을 철의 날로 제정했다. 포항 1고로가 반세기 가까이 생산해낸 쇳물의 양은 총 5,520만 톤에 이른다. 이는 30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 1,380척을 건조하거나 중형 자동차 5,520만 대를 생산하고 인천대교 1,623개를 건설할 수 있는 양이다. 포항 1고로는 내부 용적이 1660세제곱미터인 소형 고로다. 최근에 준공되는 5500세제곱미터 이상의 초대형 고로와 비교하면 생산성이나 조업 안정성에서 불리하지만 포스코는 역사적 상징성이 깊은 1고로의 생명을 계속해서 연장해왔다. 1고로는 48년여 동안 2차례 개수를 거쳤고 이제 설비 수명이 한계에 도달해 이날 마지막 쇳물을 뽑아내며 긴 여정을 마쳤다. 포스코는 고로 내부를 완전히 냉각하고 철거 작업 등을 거쳐 포항 1고로 뮤지엄으로 개조해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고로에서 불을 끈다고 해도 내부 열기가 남아있어 다 식는데 최대 6개월이 걸린다. 포스코는 1고로 종풍에 따라 연간 100만 톤가량 감소하는 출선량을 만회하기 위해 남아있는 8개 고로의 연 원료 배합비를 개선해 철강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 이게 이제 경제란에 있는 이제 오늘자죠. 오늘이 이제 2021년 12월 29일자 신문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경제 기사 같은 걸 읽어보면 여러 가지 지식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요즘 수능 입시 국어 이런데 국어 어휘력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어휘력도 좀 얻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걸 얻을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고로죠, 고로. 그 고로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광로예요. 용광로가 뭐예요? 이제 거기에서 철광석을 녹여가지고 쇳물을 만드는 걸 우리는 용광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용광로도 여러 형태가 있는데 고로라고 하는 거, 이 고자가 보시다시피 높을 고자예요. 로자는 이제 화로 할 때 로자고. 그러니까 높을 고자가 왜 있냐 하면 이게 이제 높이가 한 15m에서 20m 정도 돼요. 그래서 다른 쇠를 녹여내는 방식에 비해서 이 용광로가 높이가 굉장히 높은 형태다. 이래서 이제 고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포항제철을 통해서 첫 번째 철강 제철소를 지으면서 고로 방식을 택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고로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제 고로를 지었으면 거기에서 이제 쇳물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쇳물을 뽑아내는 일을 이렇게 출선이라고 합니다. 출선, 이게 나가다 출자에 선자가 이게 무쇠 선자입니다. 무쇠. 우리가 이제 선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무쇠 선자예요. 그러니까 무쇠를 뽑아낸다. 그래서 이제 출선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고로가 언젠가 수명이 다하잖아요. 이거 이제 우리는 이제 거의 40년 만에 수명이 다했는데 이렇게 종풍이라고 합니다. 뜨거운 바람을 불어 넣는 작업을 끝내고 수명이 다한 고로에 불을 끄는 작업. 이게 이제 종풍. 종풍했다 그러면 이제 그 고로가 생명이 다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제철 용어에서 고로가 뭐냐? 고로는 용광로인데 높이가 굉장히 높은 한 20m 정도 되는 그런 형태의 용광로다 알면 되고, 출선 무쇠를 뽑아낸다, 그 다음에 종풍 이제 바람을 끝낸다, 이제 그렇게 의미를 알아두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철을 은유로 이렇게 산업의 쌀이라고 불립니다. 이 용어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이제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1973년 6월 9일에 첫 출선. 그러니까 박태준 이제 포항제철 회장이 무려 3년 동안이나 공을 들여서 이 제철소를 지었는데 그날 이제 첫 쇳물이 나와야 된 거잖아요. 나와야 이게 성공한 건데 얼마나 긴장하고 지켜봤는데 이제 쇳물이 나오니까 이렇게 만세를 부른 거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만세를 부를 수 있냐 싶은데 그만큼 자기 일에서 성취감을 느꼈다는 거니까 이 그림 자체도 좀 상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업의 쌀도 좀 알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철의 날이 이렇게 6월 9일이에요. 왜 철의 날을 6월 9일로 정했냐 보니까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제철소를 처음 짓고 첫 출선, 첫 번째 무쇠, 쇳물을 뽑은 게 6월 9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철의 날이 6월 9일이다. 뭐 요런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조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뉴스에서 조업 많이 들죠. 조업을 멈췄다, 조업을 했다, 조업 일수가 감소했다 있잖아요. 그 조업을 국어사전 찾아보면 기계 따위를 움직여서 일을 함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업을 한다 그러면 기계를 움직여서 일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로가 없어지면 이제 포항에 포항 1고로 뮤지엄이라는 박물관을 만들어 가지고 전시를 한다고 하니까요.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철강 용어를 익혔지만 또 글도 한번 분석해 봐야 되겠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총 이렇게 보시면 총 4개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단락이 이렇게 도입, 그 다음에 마무리가 있고요. 본문 1, 2의 역할을 중간에서 합니다. 그래서 첫 단락에 이렇게 1고로 종풍식이 있었다, 이렇게 화제 제시를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종풍식이 있는 거를 화제로 삼아 어떤 핵심 메시지를 전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 핵심 메시지는 뭐였겠어요? 그 고로가 무려 48년 동안이나 역할을 하면서 우리나라 산업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금 그걸 전하는 글이잖아요.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이렇게 두 번째 단락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 본문 2로 해서
두 번째 단락은 일고로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 쓰면서 핵심 메시지를 전했고, 본문 2에서는 고로의 용량 그리고 누적 생산량 이런 거를 전해줬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는 그럼 종풍을 했으면 끝나냐? 아니다. 이렇게 박물관을 지어서 보관을 하고, 그리고 1고로가 연간 생산량이 100만 톤이었는데 그 부족한 거는 나머지 8개 고로에서 생산량을 더 늘리겠다. 이렇게 향후 계획을 썼네요. 그래서 도입, 본문 마무리인데 주제는 두 번째 단락에 있다. 이렇게 글 요약도 하시면 결국 이제 우리 수능 국어 문제가 단락별 요약에서 메시지를 꺼내는 작업이고, 그리고 나서 어휘력이 높아야 되니까 오늘 우리 두 가지를 다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책 읽어주는 강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칼럼 요약, 그 다음에 글쓰기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